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사람은 병원에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여행을 다닐까요? 이건 운이 아닙니다. 이미 몸이 오래 사는 체질인지 아닌지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병으로 가는 길인지 결정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라도 오래 사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로가 쌓이지 않는 몸이 장수 체질입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하루 종일 힘드시죠? 예전에는 집안일도 거뜬히 하고 시장도 다녀오고 저녁에 TV까지 보고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외출 한 번만 해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아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분은 올해 72세이신데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낮에는 취미생활도 하십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피곤해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 반면에 또 다른 분은 비슷한 연세인데 외출을 한번 하고 오시면 이틀, 3일을 누워 계십니다.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점점 움직이는 게 싫어지고 결국 더 안 움직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로가 쌓이느냐, 풀리느냐의 차이입니다. 피로가 잘 풀리는 몸은 단순히 덜 힘든 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보내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피로가 빨리 풀립니다. 둘째,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로가 계속 쌓이는 몸은 몸속에서 염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회복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는 몸은 점점 병으로 가는 몸이고 피로가 잘 풀리는 몸은 오래 사는 체질로 가고 있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아침에 햇빛을 꼭 쬐세요. 단 10분이라도 햇빛을 보면 몸의 생체 리듬이 살아나면서 피로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움직이세요. 하루 20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순환이 크게 좋아집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면 뇌가 쉬지 못해서 다음날 피로가 더 쌓입니다. 잠자기 전 30분은 조용히 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3주, 한 달만 지나면 예전보다 덜 피곤한데?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신가요? 아니면 이미 피곤하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여러분 몸 상태의 가장 정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피로가 쌓이지 않는 몸으로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2. 혈관이 깨끗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특히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식사도 잘하시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던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술도 조금 드시고 짠 음식도 좋아하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죠. 주변에서는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더니 바로 병원으로 가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혈관이 이미 많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혈관 속에서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찌꺼기와 지방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은
느끼기 전에 이미 늦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산소를 보내고 영양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빼주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는 순간 어느 장기든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다리 혈관이 막히면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늙는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혈관이 깨끗하고 어떤 분은 이미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국물 음식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찌개, 국, 라면 맛있지만 나트륨이 많아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68잔 정도의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세 번째, 걷는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혈관은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만 지나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내일 쉬고 또 한 번. 이렇게 이어가면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점검해 보세요. 혹시 짠 음식 아직도 자주 드시나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순간입니다. 혈관은 침묵하지만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리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달라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습관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근육이 있는 몸이 병을 이깁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넘어져도 어떤 분은 금방 털고 일어나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여성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체형이었지만 생활 습관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 분은 평소에 집안일도 부지런히 하시고 계단을 자주 이용하시며 가볍게라도 몸을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점점 움직임을 줄이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두 분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집 앞에서 살짝 넘어지셨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바로 일어나셨고 아이고 놀랐다 하시며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고관절 골절로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근육의 힘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몸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버텨줍니다. 둘째, 충격을 흡수하는 보호막입니다. 넘어졌을 때 근육이 충격을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큰 부상을 막아줍니다. 셋째, 면역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몸의 대사 기능이 좋아지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노후의 생명보험이다.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몸은 빠르게 약해지고 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매년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이걸 10번씩 하루 3세트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는 계단 이용하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이라도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허벅지 근육을 크게 살려줍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은 먹는 것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음식들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운동만 하고 영양을 채우지 않으면 근육은 잘 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입니다.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체크해 보세요. 최근에 계단 올라갈 때 숨 차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네, 많이 힘들어요 라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근육을 살려야 할 시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쌓여서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육이 있는 몸은 단순히 강한 몸이 아니라 병을 이겨내는 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4.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안 오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는 분들 계시죠?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몸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병도 없고 건강검진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속이 자주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본인은 계속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퇴직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마음의 상태는 우리 몸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립니다. 걱정이 많고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계속 위험하다고 느끼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둘째, 혈당과 면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각종 질환에 더 취약해집니다. 셋째,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빨리 회복하고 불안한 사람은 더 오래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운동을 해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으면 몸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떠올리는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좋았던 일, 작은 것 하나라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생각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뉴스나 걱정을 너무 많이 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지는 환경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보고 나머지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완벽하게 편안해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줄여가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늘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쉬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결국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그 방향으로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5.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잘 흡수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많이 드시는데 왜 자꾸 기운이 없으실까요? 주변에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식사는 꼬박꼬박 잘하시고 양도 적지 않은데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자주 아프십니다. 반대로 많이 먹지 않아도 항상 얼굴에 생기가 있고 건강한 분들도 계시죠.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여성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식사는 규칙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한 분은 식사 후에 항상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며 특별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심했습니다.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럴까? 늘 이렇게 고민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장이 약해져서 흡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영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왜 흡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우리 몸은 먹은 만큼이 아니라 흡수한 만큼으로 살아갑니다.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이 모든 것이 장에서 흡수되어야 비로소 내 몸의 에너지가 됩니다. 둘째, 장은 면역의 중심입니다. 우리 몸 면역력의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약해지면 감기, 염증, 각종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셋째, 소화가 안 되면 몸이 계속 피로합니다. 먹고 나서 더 힘들어지는 느낌? 이건 몸이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소화하는데 다 써버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한 사람은 적게 먹어도 힘이 나고 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어도 기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꼭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한 입 먹을 때 20번 이상 씹는 것, 이것만 해도 소화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야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먹으면 장이 쉴 시간이 없어지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발효 음식을 챙겨 드세요.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음식들은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가볍게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점검해 보세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한 날 자주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장 건강을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장은 관리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기관입니다. 오늘 한 끼 식사부터 조금 천천히, 조금 더 편안하게 드셔보세요.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흡수하는 몸입니다. 그 몸이 바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체질입니다. 6.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요즘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쎄 요즘은 별로 웃을 일이 없네.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락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매주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동네를 함께 산책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귀찮다, 나가봐야 뭐하냐 하시며 점점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TV만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 후 두 분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났던 분은 표정이 밝고 말도 또렷하고 여전히 활기 있게 생활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분은 기운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고 건강도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사람을 만나면 뇌가 활발해집니다. 대화를 하고 웃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이것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감정이 안정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걱정이 커지기 쉽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몸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밖에 나가야 하고 자연스럽게 걷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인간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만나보세요. 친구, 이웃, 가족, 누구라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라도 해보세요. 짧은 통화 한 번이 하루의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동네 모임, 취미활동, 운동 모임 등 부담 없는 자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나가다 보면 점점 편해지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립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잠시 멈칫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옵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이 오래 사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사람을 만나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 어렵지 않습니다. 피로 회복, 혈관 관리, 근육 유지, 마음 안정, 소화 건강, 사람과의 관계, 이 6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한 노후 준비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